본 영상은 팟빵 해축팬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또 A매치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대표팀 경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미 또 다뤘었기 때문에 경기 얘기보다는 저희가 또 토론 주제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A매치와 연관되어 있는 걸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주로 이 주제가 어린 유망주의 성장을 위한 대표팀 차출은 필요할까? 라는 주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이거를 본 게 가져온 게 이제 이번에 유럽은 네이션스 리그 거의 다 끝나가지고 이제 4강만 하면 되니까 4강 결승 이렇게만 하면 되니까 네. 네이션스 그쪽 같은 경우에는 어린 선수들을 좀 대표팀에 친선 경기니까 좀 차출하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그리고 뭐 대한민국 대표팀도 그런 사례가 있었고, 네, 명단에 들지 않더라도 그냥 이제 훈련 멤버 이렇게 데려가는 사례도 있었고 하니까. 근데 그게 과연 필요할까?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3월에는 정말 그런 건 아예 안 뽑고 그냥 23명으로 빡세게 가긴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있으니까 그런 차이들에서 과연 어떤 게 더 축구 발전을 위해, 대표팀의 발전을 위해 옳은 방향일까, 이런 게 좀 궁금해가지고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럼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전제가 이제 대표팀 차출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 메이저 대회 차출, 어린 선수의 대표팀 차출. 메이저 대회 차출입니까? 아니면 이거는 상관없죠. 친선 경기? 메이저든 친선은 다 포함이죠. 다 포함해서. 물론 이제 나중에 가면 저희가 사례를 좀 나눌 거긴 한데 일단은 뭐 다 포함해서 그냥 A 매치라고 생각. A 매치는 어차피 다 똑같이 A 매치니까. 그래서 그냥 A 매치라고 좀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의견 정리를 한번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좀 본인 의견들이 다 어떠신가요? 근데 저는 약간 구분하고 시작해야 될 것 네. 같은 게, 약간 그런 케이스들 있잖아요. 음바페, 약간 홀란드. 그건 안 되죠. 19살, 20살인데 그냥 바로 주전 먹어서 차출되는 건 별개로 치고, 약간 지난 저희 아시안컵 때처럼 뭐 김지수 선수나 출전을 못한 선수들. 네, 김주성 선수가 약간 스쿼드 멤버인데 굳이 뽑자면 어린 선수들을 네. 데려가서 경험을 주자, 내지는 뭐 지난 월드컵의 오영규 선수처럼 네. 같이 데려가서 경험을 해서 훈련이라도 같이 하게 하자, 뭐 이런 케이스들만 보는 거잖아요. 솔직히 뭐 음바페 홀란드 아니 그렇게 뭐 나이는 어리지만 그 팀의 주축인 선수들은 유망주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유망주는 아니죠. 유망주 얘기니까 이거는 좀 아직까지 성장해야 되는 선수 위주로 뭐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각자 좀 의견 어떤가요? 저는 뭐 찬성입니다. 좋다. 네, 좋다. 그냥 어린 유망주 데리고 가면 좋다. 네, 어린 유망주 선수들이 일단 A 대표팀 경험하는 것 자체가 일단은 되게 큰 동기부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선수의 성장을 포텐을 터뜨리는데 좀 중요한 심리적 계기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있고, 또 막상 나왔을 때 좀 그 팀의 에너지 레벨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을 거니까, 젊은 애들이니까. 그쵸. 네, 그런 걸 했을 때 뭐 딱히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나, 네, 그런 생각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게, 약간 물론 그런 케이스는 있겠죠. 뭔가 소속팀 경기를 씹고 차출을 해야 된다거나, 네네. 예를 들어서 아니면 부상이 있거나 그런 상황에서 굳이 데려간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은, 저는 그런 제약이 없는 상황이라면은 차출하는 게 긍정적이라고 보는 게, 당장 클럽팀만 보더라도 유스와 1군의 뭔가 분위기나 시스템이 다른 경우들이 꽤 있다고 들었어요. 확실하게 뭔가 밥 먹는데도 구분되어 있고, 동선도 안 겹치게 해놓고, 뭐 훈련이며 전술이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약간, 그러니까 스타일은 비슷하겠지만 그런 수준이나 분위기가 다르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역으로 봤을 때 유스팀 선수들이 1군을 한번 찍고 다시 내려갔을 때 주는 그 에너지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대표팀 내지는 1군 그런 스쿼드를 경험해 본 것이 충분히 선수 개인에게도 더 큰 동기부여나 아니면은 한 단계 스텝업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 좋다고 얘기해서 반대로 안 좋다. 얘기로 해야 될 것 역시 같은데, 반골. 다 끝나고 저희 생각 얘기할게요. 어쨌든 그러면은 지금 사실 저는 데리고 가는 게 맞다라고 데리고 가는 거 좋다 생각하는데, 안 데리고 가는 쪽으로 보면은 예비 명단으로서 대표팀, 어쨌든 국가대표가 A 매치는 저는 테스트 형식 데리고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를 들어 아시안컵이나 월드컵이면은 최고 멤버들 뽑아가지고 혹시 누가 부상당했을 때도 최고의 멤버를 데리고 써야 되는 건데, 경험을 주겠다고? 저는 이거는 조금 되게 아니란 마인드 같아요. 당장 지난 아시안컵에서도 이제 얘기가 나왔죠. 이제 추가 3명 그 세 자리를 그렇게 어린 선수들한테만 할당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필요한 포지션이나 부상이 나온 선수들 자리에 좀 더 베테랑 선수들 직전감을 데려갔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표팀은 총력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전 A매치에는 모든 선수를 다 데리고 와서 선발하면서 테스트하고 눈으로 보는 건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이게 만치니 방식이었잖아요. 이탈리아 대표팀 때 선수 다 끌고 와서 진짜 뭐 회전문처럼 소집할 때마다 사람 바뀌었잖아요. 다 데려가보고. 그래서 그거 정점 이렇게 유로였다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모든 선수를
다 받고 다 활용할 줄 아니까 그 선수를 적지적소에 쓸 수 있는 건데 그럼 근데 월드컵이나 아시안컵은 대한민국 축구에 있어서는 총력전이에요. 이것보다 큰 데는 없거든요. 근데 여기에 다음을 위해서 데리고 간다? 그 다음이 안 올 수도 있는 거지. 당장 네. 이번에 되게 필요했던 상황에 선수들 못 써가지고 이 선수 여기도 왜 쓰냐 말들이 많고 얘를 네. 왜 데리고 가냐 말이 많았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저는 그래서 기존 A매치에 다 끌고 와서 월드컵 총력전 설사 이 사람이 벤치에만 있어서 기분 상할 수 있잖아요. 네. 기분 상해서 안 되고 안 될 수 있전정 너 그래도 언제든지 너는 대기하고 있게 그걸 끌고 갈 수 있는 게 감독의 카리스마고 매니지먼트 능력을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데리고 가는 건 뭐 좋은 게 좋은 거지가 아니라 진짜 좋은 걸 해야 된다. 필요한 걸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도 만약에 친선 경기라면 모르겠지만 솔직히 대표팀 공식 그런 대회 뭐 예를 들면 뭐 유로라든지 뭐 아시안컵, 뭐 월드컵 이런 거 있잖아. 큰 대회는 절대 하면 안 돼. 물론 이제 요즘 스쿼드가 좀 늘어나가지고 그런 시도를 하는 팀들이 몇몇 늘어나고 있는데 근데 그걸 감안해도 저도 희찬이랑 마찬가지로 A 매치는 무조건 저는 베스트 그 국가에서 나갈 수 있는 최상의 전력 뭐 나이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최상의 전력으로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뭐 그리고 나이가 뭐 많아서 이제 기량이 떨어질 예정이고 그리고 나이가 적어서 좀 기량이 올라갈 예정이니까 이렇게 미래를 보고 좀 그걸 맞춰보겠다 하는 뭐 시도가 있을 수 있는데 근데 무조건 그냥 현 상태로 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은 메이저는 어쨌든 우승하려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발전하려고 가는 게 친선대회면 모를까. 네. 그렇죠. 평가전을 평가전으로 활용을 해야죠.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예선전도 마찬가지다. 월드컵 예선. 네, 월드컵 예선, 뭐 그렇죠. 2차 예선, 뭐 유럽이면 뭐 유로. 사실 거기는 예선 진짜 총력전 안 하면은 무조건 떨어지거든요. 유럽은. 뭐 남미나 이런 데는. 목에 칼 들어온 상황이에요. 네. 이탈리아 이렇게 떨어지는 거 봐요. 아까 이탈리아 제가 떨어졌잖아. 유로 우승하고 떨어지는 게 유럽의 또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국가들의 경우는 진짜 장난칠 시간이 없다. 그다음에 우리도 솔직히 지금 상황 보면은 우리 대표팀의 경우에도 뭐 2차 예선에서 뭐 유망주를 끌고 와서 안 된다. 무조건 이겨야 된다. 예선은. 그러니까 그래서 뭐 친선경기는 모르겠지만 저 공식 A 매치는 저는 무조건 베스트 멤버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되게 의견은 조금 나뉜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사례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되게 제가 주제를 준비한 진짜 이유기도 한데요. 지난 대회 아시안컵에서 김지수 선수를 클린스만 감독이 차출해서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센터백이 뭐 5명이다. 많게 보면 6명이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결국 이 선수들은 한 번도 뛰지를 못했고 김지수 선수는 심지어 명단에도 들어가지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풀백이 부상당했을 때는 사람이 없는 그런 참 이 사례가 이렇게 유망주를 쓰면 안 된다라는 뭐 교본 같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 정말 최악의 사례였죠. 이건 지금 이 두 선수가 어쨌든 다 유럽에 있나요? 김주성 선수는 서울에 있죠. 네, 김주성 선수는 김주성 선수는 서울에서 지금 브랜트포드 주전으로 있고. 뛰고 있고. 그러니까 뭐 유럽 지금 얘기도 나오고 있는 선수기도 하니까 쓸만한데 저는 김주성 케이스는 이 케이스랑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오히려 저는 클린스만이 게으르게 선택한 케이스지 않나. 아까 오히려 유망주 성장 이런 것과는 관련이 없다. 네. 그냥 이 선수를 베스트라 생각했다. 그냥 프로필 같은만 보고 그러니까 클린스만이 말 많았잖아요. 와이스카웃만 보고 이런 한다고. 제가 볼 때는 그냥 설마 그럼 브랜트포드 이름 보고 이름 보고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좀 더 고려하고 궁리해서 뽑은 케이스가 아니라 그냥 너무 막연하게. 유망주 성장 뭐 이런 거 둘째 치더라고. 네. 그래서 예를 들어 김주성이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만약에 한국이 지금 풀백 관련으로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네. 이 선수들이 만약에 김주성이 풀백 유망주였다 칩시다. 네. 그러면 썼을 것 같거든요, 저는. 그렇죠. 그 상황이면 안 쓰기가 더 풀백을 안 힘들었겠죠. 쓸 수는 없겠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유망주를 잘못 쓴 케이스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그러니까 유망주 저는 데리고 가는 수도 있다 생각해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좀 더 우리가 더 필요한 자리 뽑았어야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건 포지션의 문제다. 포지션의 문제였다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어 뭐 풀백 유망주나 뭐 아니면은 뭐 공격수 유망주나 뭐 이렇게 됐더라면 조금 달랐을 수도 있다. 네, 그 선수들 우리가 만약에 경험치 줬으면은 아시안컵 끝나고 지금 우리가 오히려 네. 좋은 풀백을 기용할 수 있게 했었는데 이건 이 케이스를 안 맞는 클린스만의 감독 이상하다. 똥멍청이 그러니까 선수단 파악도 제대로 안 되고 필재야. 뭔가 한 그런 거네. 이런 케이스였잖아요 싶어요 저는.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더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이런 대회 같은 경우 한 달 이렇게 합숙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합숙을 했는데 이제 경기에 뭐 당연히 뛰는 선수도 있고 뛰지 않는 선수도 있는데 대다수의 경우 이제 어린 선수도 이렇게 가서 오랫동안 대표팀에 합류해서 경기를 안 뛰면은 몸이 상당히 안 좋아지는 맞아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일단 대표적으로는 처음에 손흥민 선수가 아시안컵에 탈출돼서 그렇죠. 갔을 때 카타르 아시안컵 네. 2011년에 그때도 막 살쪄서 와서 아빠한테 엄청 혼났다 막 이런 맞아요. 얘기도 자서전에 있었고 그다음에 실제로 그리고 김주성 선수도 처음 FC 서울 훈련 합류했을 때 좀
몸이 안 올라왔다고 김민기 음. 감독이 좀 질책하는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유튜브에 나오는 장면 중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성인 선수야 본인이 뭐 경험 있어서 관리할 수 있다 치지만 어린 선수는 좀 더 관리가 어렵다고 네. 생각을 해서 본인이 모르니까 음. 왜냐면 그냥 똑같이 옆에 형들이랑 먹고 자고 똑같이 생활을 하면은 이 형은 경기 뛰고 유망주는 경기 안 뛰고 그러면 벌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피지컬의 차이가.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좀 고려가 돼야 되지 않나. 좀 큰 대회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그 만약에 희찬이 형 말대로 정말 이 픽이 클린스만의 최선이었다가 아니라고 이제 생각하고 이제 유망주를 뽑았기 위해서 뽑았던 선수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저는 수비수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약간 포지션별로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은데 수비는 좀 뛸 가능성이 적어서인가요? 수비수는 일단은 사실 베스트 11에서 거의 고정이잖아요. 네. 사실 변화하기가 좀 쉽지 않고 변화해서도 안 되는 게 맞고 대표님이 만약에 우승을 노린다면 네. 우승을 노린다면은 특히 주전 센터백 라인은 네. 절대 변화하는 게 하지 않는 게 좋기 때문에 수비수들은 최대한 유망주를 아예 안 데리고 가는 게 그쵸. 낫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몸도 문제가 있고 어차피 뛰지 못할 걸 알면서 가는 게 약간 좀 유망주로서 좀 주눅드는 약간 메이저 대회일 경우에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특히 이번에 김주 선수는 영국에서 시즌을 치르고 있는 상황인데 중간에 불렀죠. 네. 물론 이제 이 선수는 1군에서 뛰는 일- 선수가 그러니까 아니고 1군이 2군에 뭐 2군에도 계속 경기가 있긴 하니까. 네. 그러니까 2군에서 지금 계속 경쟁을 해서 1군으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고 간간히 교체 명단에 들기도 했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굳이 불러서 한 경기도 안 뛰게 했던 거는 조금 선수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 가혹한 선택이 아니었나. 두 선수가 같은 포지션인 것도 좀 네. 아쉬움일 것 같아요. 뭔가 공격수 한 명, 수비수 한 명인데 같은 문제가 일어났다 하면은 또 모르겠지만 야 수비수가 둘이면은 하나도 안 쓰는데 둘을 데려가면은 약간 조금 너무 낭비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팬들 사이에서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클린스만이 정신없는 선택이었다. 네. 이거는 저는 그냥 뭐 유망주가 아니고의 문제는 확실히 아닌 것 같긴 하네요. 친선 경기 때부터 사실 선수들을 제대로 기용하지 못해서 욕을 많이 먹었잖아요. 뭐 그렇죠. 맨날 복사 붙여넣기 했다. 뭐 얘는 왜 안 쓰냐, 쟤는 왜 안 쓰냐. 야 써보지도 않고 어떻게 대회를 치르냐.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사실 김지수, 김주성 선수도 막 A 대표팀에서 주전급으로 기용했던 선수들이 아니었잖아요. 전혀 아니죠. 근데 안 쓰던 선수들을 갑자기 이렇게 띠릭 데려가가지고 또 역시나 안 쓰니까 팬들 사이에서도 이거를 곱게 보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네. 센터백은 이제 특히 안정감이 중요하니까 뭔가 유망주한테 맞아, 자꾸 맡기기에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갑자기 진짜 김민재랑 김영건이랑 부상이야. 다 부상당해. 네. 그러면 이제 결국 이 두 선수가 나와야 되는 네. 거잖아요. 근데 이걸 만약에 유망주 픽으로 데려왔던 선수라면 그때는 진짜 약간 좀 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는. 뭐 왜냐면 그래서, 그러니까 두 선수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워낙 대회가 경험이 네. 중요한 포지션이니까 센터백이. 큰 대회라고 봤을 때. 네. 그래서 뭐 일단은 그 사례는 뭐 결국 정리하자면은 뭐 유망주고 아니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클린스만이 이상한 사람이었다. 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고. 돌돌클. 네. 그래서 좀 이제 희망편으로 모리스. 가면은 유망주 기용해서 그래서 이번 3월 A 매치 좀 소식을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같은 경우는 이제 17살 수비수 쿠바르시 최근에 바르샤에서 너무 잘하고 있죠. 너무 잘하죠. 그래서 이 선수가 차출이 됐고요. 뭐 주전으로 뛰고 있고 뭐 효과도 상당히 지금 보고 있고 일단은 콜롬비아와의 신선전에서 교체 출전 한번 했습니다. 이 선수 같은 경우는. 그리고 잉글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코비 마이노 맨유 요즘 잘하고 있죠. 차출이 됐고 또 브라질과 신선 경기에서 교체 출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20살 수비수 스칼비니 선수 지금 아탈란타 주전 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 같은 경우는 베네수엘라전에 풀타임 출전해서 활약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팀이 하나 있는데 이제 포르투갈이 이번 소집에 34명을 소집을 했어요. 그래서 뭐 골키퍼 4명이고 34명 정도 되는군요. 수비수가 8명인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34명. 어제도 소집에는 솔직히 제한이 없거든요. 왜냐면 출전 명단만 채우면 되니까. 출전 명단에 막 34명을 채워놓고 이런 것만 아니라면 출전 명단만 맞추면 사실 소집은 자유입니다. 아 로베르트 마르티네즈 명장병. 그래서 명장병. 마르티네즈가 부임한 지 오래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뭐 선수 파악이 필요한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뭐 하여튼 그래서 34명 소집을 했고 뭐 그 여파인지 이제 20살 수비수 안토니우 실바 이 선수 되게 유명하죠. 벤피카에. 조규성 선수랑 이제 신경전했던 그 네. 사람 맞습니다. 예. 그리고 19살의 미드필더 주앙 네베스 이 선수도 엄청난 유망주로 칭송을 받고 있고 이제 그리고 안토니우 실바랑 그다음에 그 콘세이상 아들 그 선수도 좀 포함이 됐더라고요. 공격수인데. 그래서
이렇게 지금 유럽 국가들은 이번 3월에 A매치에 뭐 친선전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좀 유망주 선수들이 되게 굉장히 많이 소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도 있는데 뭐 이런 사례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은 이제 네. 지금 이거 네이션스 리그도 아니고 완전 친선전이니까 네. 충분히 네, 기용할 수 있는 단계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례는 뭔가 앞선 김지수, 김주성 선수와 다르게 은바페 홀란드 사이에 좀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가요? 좀 더 코비 주전급에 가까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쓰려고 마이누. 주전급으로 쓰려고 뭔가 확실히 교체 출전도 시키고 경험치를 먹이고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물론- 포르투갈 34명은 진짜 실험적인 거 아닌가? 아 그거는 되게 실험적인 네. 거죠 이제. 그래서 이 선수는 사실 소속 팀에서도 되게 주전급으로 핵심적으로 네.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이 다수고, 그리고 뭐 안토니오 실바나 뭐 이런 선수들은 월드컵에도 나갔던 네. 선수들이고, 나머지 선수들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뭐 못해도 20분 30분씩 뛰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약간 그냥 명단 채워서 야 너 대표팀 냄새라도 맡아봐라, 훈련이라도 시켜봐라, 이거보다는 확실하게 뭔가 친선전을 지웅이 형 말대로 활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이누가 네. 되게 말이 많았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마이누가 그 뽑힐 급이냐 아니냐 약간 네. 좀 그래서 논쟁이 있었는데 마이누랑 그다음에 쿠바르시도 이제 실력이 문제가 아니라 쿠바르시 같은 경우는 너무 어리니까 17살이고 그다음에 지금 0506 뭐 이런. 지금 이게 쿠바르시 같은 경우는 좀 이어서 얘기를 하자면은 쿠바르시가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A 대표팀 이제서 유로 아마 보고 뽑은 거겠죠 감독은. 네. 그래서 유로도 나갈 수도 있고 올림픽도 지금 걸려 있고 아마 음. U20 대회도 있을 거예요. 그 엄청 많구나 이렇게. 그래서 잘못하면은 그러니까 세계 대회를 나갈 수도 선수 있... 커리어 끝날 수도 있겠네. 그래서 페드리가 그렇지 않았어요? 네. 네, 이제 유로 나가고 올림픽 나갔죠. 그래서 그 사례가 이제 쿠바르시한테도 적용이 될 수 있고 또 바르샤다 보니까 바르샤 팬분들이 걱정이 많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대한민국 이동국 케이스가 이랬잖아요. 네. 다 뛰었어요. 모든 대회를 다 나가. 소팀보다 다 네. 뛰었어. 요즘 은바페도 유로 나가고 올림픽 나가겠다. 그리고 뭐 되게 마이누도 사실 올림픽에 나갈 수 있는 나이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그리고 네. 실력은 뭐 당연히 네. 본인이 희망만 하고 맨유가 보내만 준다면 무조건 나가야 되니까. 네. 그런 이슈가 있구나. 네. 요즘에 또. 그래서 너무 많이 뛰는 그러니까 뭐 성장하는 건 좋지만 굳이 A까지 불러야 되냐. 뭐 예를 들어 올림픽 예를 들어 유로 대회 같은 경우는 올림픽이랑 겹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죠. 당장 이번 해에 2개가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그 대회를 2개를 만약에 선수가 다 뛴다 하면은 사실 체력적 부담이 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 특히 지금 언급된 국가들은 이제 토너먼트까지 무조건 뭐 한 8강, 4강 무조건 가겠죠. 까지 가야 나라들이니까. 근데 아마 올림픽은 그 의무 차출이 아니, 그건 아니에요. 아니니까 그래서 팀에서 거절하면 돼요. 네, 근데 이제 팀에서 선수가 뛰고 싶은 예. 약간 은바페처럼 네. 난 무조건 뛰겠다. 올림픽 그래도 올림픽인데 아무리 축구에서 그거여도. 그래서 뭐 그런 문제도 좀 있다. 음. 체력적인 그러니까 어리니까 네. 그런 체력적인 부분도 좀 고려해야 될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뭐 쿠바르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폼이 많이도 있다는 팀에서 확고한 주전이고. 호비 마이너는 네. 소년 가장. 너무 잘해. 어쨌든 그냥 유망주로 뭐 예를 들어 김지수랑 비교를 하면은 우리가 네. 김지수를 뽑았던 그 사례랑 비교해 보면 좀 더 이제 출전을 위해서 뽑은 사례긴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친선전이잖아요. 뭐 이거 생각나는 거 있으면 추가하라고 하셔서 지금 생각나는 네. 거는 뭐 그냥 월드컵 때 옛날에 브라질이 호나우두 이제 94년에 벤치에 있었거든요. 아, 어린 호나우두. 어린 호나우두 17살이었나? 그 2002년 월드컵 때도 카카가 카카, 거의 안 네, 뛰었어. 카카, 네. 음. 좋은 유망주 잘 네. 데리고 가서 뭐 이제 경험치 잘 먹인 사례죠. 근데 이제 그런 건 브라질이니까 아, 그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저는 부정적인 사례 떠오르는 거는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례보다는 이 사례로 되게 이득을 못 봤던 사례가 저는 기억나는 이승열 선수나 저도 똑같이 생각났어요. 이승열 선수 그때 남아공. 네. 그 저번 월드컵 때는 이승우 선수가 음. 사실 경기를 많이 소화하지 못했잖아요. 그 두 선수들 네. 모두. 그래서 그러니까 물론 이승우 선수가 앞으로 얼마나 더 성장할지 모르겠지만은 그 기억나는 건 02년도 뭐 차두리도 기억나고 그러니까 그 선수들을 유망주를 데리고 가는 건 좋은데 그 선수들이 그러면 우리가 찾았던 월드컵에 이 선수가 주전으로서 발돋움되는 거를 사실 이때는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얼마나 성장할지는 모르죠. 모르고 뽑아서 경험치를 딱 매기고 그냥 진짜 잘 먹었다 꺽 하고 끝나는 사람. 그런 사례도 있죠. 그런 사람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카카 호나우두는 너무 행복해로 사는 거고. 그래서 그냥 한번 경험 누구 한번 시켜보는 사례로서 조금 아쉽지 않나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저는. 그럼 반대로 이제 2010년 때 남아공 때 안정환 선수가 원래 출전은 못하는 폼이었는데 감독이 좀 기강 좀 잡아라.
이렇게 해서 데려갔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반대로 이제 반대로 생각했을 노장 때, 선수가 이제 기량은 조금 어. 부족하지만 약간 정신적 지주 이런 네. 느낌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안정환 선수는 그때 당시에 고사를 했었대요. 대표팀 선발되는 음. 거를. 몸이 안 되니까. 몸이 안 되니까 본인이 고사를 했는데 이제 코칭 스태프 쪽에서 대표팀 기강 문제도 있으니까 와서 좀 와라 일단 플레인 코치처럼 해라.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데려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 그런 건 저는 참 기량이 안 되면 저는 유망주든 뭐 베테랑이든. 베테랑이든 마찬가지인데 그냥 기량이 안 되는데 뭐 다 어쩌고 저쩌고 해서 뽑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건 월드컵이잖아요 지금 얘기하는 거. 네. 팀의 사정상 그러니까 코치들이 더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만약 뭔가 부족하다 느꼈겠죠 뭔가. 네. 그렇기 때문에 데리고 가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이해는 하는데 사실 저도 조금 그건 부정적이긴 한데 근데 안정환의 매력은 뭘까요? 최용수 감독도 코치로 데리고 가고 네. 싶어했고 홍명보도 코치 데리고 가고 싶고 신태용도 신태용도 데리고 가려고 뭐 했고 일단 월드컵 때 항상 한 방 있던 선수였고. 그러니까 아니, 코치로서 데리고 가고 싶고 근데 그때 이제 안정환이 만약에 안 들어왔다면 대시 뽑힐 선수가 아마 이근호였을 거예요. 이근호가 이제 최종 예선에서 막 빵빵 터지다가 마지막에 좀 마지막에 이제 떨어졌었죠 거의 그때. 15개월 무득점 그래서 못 보셨는데 근데 진짜 꼭 명단에 등록을 했어야 될까요? 약간 안정환을? 지난 일이니까 뭐 예를 잘은 들- 기억은 뭐 뭐 예를 안 들면 나겠지만 예비 명단 지난 월드컵 같은 경우는 안구에로 선수 아니잖아요. 근데 옆에 같이 있었잖아요. 그냥 같이 메탈 갈 수도 코치. 있는 거잖아요. 네. 스태프처럼. 코치라고 아, 있었는데 코치겠습니까? 맞아요, 그냥 맞아요. 형이지 옆에. 근데 같이 안정환 있는. 그 당시 현역이었으니까 맞아요. 그렇게 되기가 좀 아, 어렸을 수도 있죠 맞아요. 사실. 그거- 안정환은 그건 현역이었고 아게로는 아게로 현역이 아니죠. 아게로는 아니면 그냥 했어요. 친한 오형규 선수처럼 그냥 데려가면 안 되나? 훈련만 같이 하고 아, 약간 근데 그거는 또 너무 또 실내 벤치에 아닌가? 못 약간 앉히니까 뭐. 좀 저는 만약에 그렇게 필요하다면 왜냐면 어차피 안 쓸 선수를 명단에 넣으면 안 된다고 생각. 못 쓰는 선수를 명단에 넣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뭐 이사례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냥 그거예요. 그냥 피해가 되면은 이제 욕을 먹는 거고 예를 들어서 안정환 선수 갔는데 스트라이커 다 부상 났어. 근데 이제 안정환 들어가려는데 야 얘를 쓴다고 약간 이렇게 되면 이제 그때 야 안정환 왜 데려갔어? 근데 공격수를 이근호로 데려갔어야지 이렇게 됐을 텐데 근데 그때 당시에도나 지금이나 약간 그때 이동국 대신 안정환이 들어왔더라면 아, 후도를 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근데 그거는 너무 그건 네. 동의한다. 이번에도 사실 풀백 만약에 다 건강하고 다 좋은 폼이었어. 그래서 수비수 2명 데려가나 3명 데려가나 5명 데려가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거잖아. 그 선수단 파악을 잘해서 좀 적절한 분배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좀 준비한 게 그러면은 이 유망주의 기준에서 봤을 때 대표팀 합류에서 뭐 경기를 많이 못 뛰더라도 대표팀 합류하는 게 어떤 좀 긍정적인 효과 아니면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까? 그거 좀 생각해 보면 좀 결론 내리는데 편할 것 같아서 한번 해봤는데 좀 몇 개 나온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긍정적인 효과는 일단 선수 개인의 성장 말고 뭐 또 동기부여? 또 뭐가 있을까? 동기부여? 왜냐면은 그러니까 그것도 다 성장이잖아. 네, 동기부여는 뭐 그냥 그 선수 대다수의 축구 선수들이 A 매치에 나가고 A 대표팀에 선발되는 걸 또 목표로 하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또 그 목표를 이뤄줌으로써 그다음에 네. 꾸준히 이제 A 대표팀에 선발하면서 발전해야 되니까 그런 좀 동기부여를 심어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 외에도 추가로 얘기하자면은 사실 저는 합류에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부정적 얘기했지만은 진짜 속마음은 합류가 좋다라고 생각해요. 그 어린 선수를 데리고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나이 든 선수, 그러니까 좀 베테랑 선수들은 합류했을 때 내가 예비 명단으로 되어 있으면 그 선수에 있어서 굉장히 부정적인 효과가 커. 그러니까 그 선수가 가져오는 선수단 내에 부정적인 효과가 클 거라 생각해요. 아, 안정환 약간 특이 케이스 약간 그런 느낌. 네, 안정환 좀 특이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선수가 나는 되게 활발하게 아직 뛸 수 있다 생각하는데 스스로도 나 어차피 안 뛴 선수야. 그러면 되게 부정적인 효과를 의도치 않게 퍼뜨릴 수 있는 거죠. 그 다른 선수도 그 선수의 눈치를 보게 되는 거고. 근데 내가 어린 선수야. 어린 선수면은 거기 가서 내가 여기 온 것만으로 너무 좋은데 과연 내가 뭐 적극적으로 뭐든 열심히 하고 훈련 때도 적극적으로 하고 예를 들어 선수 어쨌든 많이 예비 명단까지 많이 데리고 가는 거는 A군, B군 해가지고 대항군 해가지고 경기할 때 훈련할 때 하고 싶어서 거잖아요. 그에 있어서도 어린 선수는 좀 적극적으로 그거를 스포츠처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되게 선수단 분위기를 만들어서 되게 긍정적인 효과가 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거 빼고도 다른 외부에 있는 대학 선수들이나 어린 선수들에게도 아 나도 그럼 그 선수들은 자기가 대표팀에 주전으로 레귤러로 갈 걸 생각을 안 할 거예요. 아 그렇죠. 네, 그 사실상은 쉽지 유망주죠. 않죠. 네. 근데 나도 내가 예비 명단을 뽑히고 싶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선례가 없으면은 다음 월드컵 때는 그 선수들이 혹시 내가 뽑힐까를 생각을 안 할 거예요. 생각 자체를 안 하긴 하겠죠. 근데 이런 선례가 있을 때 그 대표팀 감독들이 뭐 대학팀이나 이런 걸 돌아다니면서 보면은 그 선수들에게 자극되면서 대한민국 축구 전체에 조금 활력을 주는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저 히딩크 감독이 예를 들었을 때 현영민 선수 인터뷰 봤는데 대학팀이 다 돌아다녔대요. 그래서 차두리가 그때 대학 선수였잖아요. 네, 현영민도 대학 선수였다 가지고거든요. 현영민 차두리 뽑았을 때 온 대학 팀들이 좀 난리가 났대요. 나도 거기 대학생인데 대표팀에 갈 수 있다. 나서 되게 선수들에게 고치감과 동기부여가 확실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대학 팀들이 그때 되게 선수들 더 열심히 했다 하더라고요. 저는 이분 전체적으로 방점이 있어도 되게 좋은 거라 생각을 해요.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냥 막 떼고 가는 게 아니라 잘 자서 잘 보고 데려가야 됩니다. 다 이렇게 여러분. 하면은 분위기가 되게 효과적으로 되게 활성화될 거 생각을 해서 저는 되게 다방면으로 긍정적 효과가 줄 거 생각을 해요. 그렇죠. 지금 사례만 봐도 일단 주민규 선수 사례만 봐도 지금 몇 년을 노력해서 지금 마침내 온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그 정도로 선수들이 대표팀에 가지는 무게감이 뭐 일단 대한민국 내에서는 확실히 크기 때문에 사실 저런 뭐 예를 들어 뭐 대학 선수를 뭐 한두 명 뽑는다 치면은 아마 그 자리를 노리기 위해서 좀 대학 리그나 뭐 아마추어가 좀 활성화될 수도 있고 네. 뭐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지금 만약 주민규 들어간 것들에서 다른 월드컵에 뽑히지 않던 베테랑 대표팀 뽑히지 않던 베테랑들이 혹시 나도 가능하지 않을까? 만약에 지금 황선동 감독이 쭉 가는 레귤러다 치면은 네. 내가 대표팀 솔직히 다 손 놓고 할 거 아니에요. 하다가 늦가기 선수로서 내가 32살에 갑자기 포텐 터트려서 너무 잘해. 그러면은 혹시 나도 뽑히지 않을까? 그러면은 국내 축구 발전은 어쨌든 되게 선순환 될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망주 뽑는 거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좀 반대로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까부터 계속 똑같은 얘기인데 유망주를 선발해서 예를 들어 대학 선수가 간다 칩시다. 근데 그 대학 선수가 얼마나 팀에 도움을 줄 수가 있느냐. 예를 들어 대학 선수가 대학 선수니까 대표팀 레벨에서는 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기량이. 근데 오히려 그래서 거기를 가서 훈련을 하다가 이 선수가 너무 그 차이가 나버리면 약간 깍두기처럼 되는 거죠. 우리가 축구를 찰 때도 예를 들어 11명이 차는데 그러니까 한 명이 눈에 떨어지게 못하면은 조금 이거 문제가 되거든요. 일반 조기 축구 같은 거 할 때도. 맞아요. 그래서 대부분 그렇게 조기 축구에서도 팀 나누려고 좀 밸런스 있게 나누려고 노력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위바위보 하고 이런 게 다 이제 그런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노력하는 건데 근데 한두 선수가 압도적으로 좀 기량이 떨어지다 보면은 팀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선수 본인에게 있어서도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자신감 네, 하락이나 뭐 이런 데지. 이거는 물론 이제 뭐 호나우드나 카카 이런 기량이 있으면 뭐 아무 문제 없겠지만 만약에 그냥 억지로 그냥 쿼터제 이렇게 뽑는다면 그런 문제도 있지 않을까. 쿼터제는 네. 좀 약간 야 이번에 누구 경험치를 매길까 약간 이러고 세금을 내는 건 조금 문제가 있겠지만 앞선 사례들만 봤을 때는 확실히 뭔가 히딩크 감독이 대학을 돌아다녔다라는 얘기에서도 그렇고 뭔가 확실한 스카우팅이나 좀 판단이 들어가는 픽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코비 마이누가 뭐 갤러거나 이런 선수들에 비해서 눈에 띄게 떨어지는 선수도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뽑아가는 거면 문제가 없다. 근데 만약에 야 이번에는 우리가 유망주 한 명을 경험치를 먹일 테니 누가 가자 이렇게 가는 거는 조금 그냥 쿼터 하나 낭비하는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그리고 그 자체도 선수한테 좀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일단은 그렇게 그냥 아무거나 데려가면 또 그러면 갑자기 또 그 김지수 또 그 사이가 또 생각이 나는데 그냥 클린스만이 문제인 거네. 클린스만처럼 하면 안 된다. 이 주제도 클린스만 때문에 나왔던 걸로.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유망주를 뽑는 건 다들 긍정적인 것 같아요. 대체로 당연히 성장시키는 건 좋은 일이니까. 근데 사실 어쨌든 그 만약에 월드컵이든 아시안컵이든 23명이나 26명의 선수가 전부 출전한 사례는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그 2014년 때 네덜란드 바날 감독이 그때 다 출전했나? 역시 택티컬 마스터. 약간 그런 사례를 제외하면 사실 23명의 엔트리에 포함된 선수가 메이저 대회를 뭐 거의 0분으로 마무리하는 선수가 사실 수두룩하기 때문에 뭐 그런 거 감안했을 때는 진짜 차라리 베테랑 아까 말씀하셨듯이 베테랑 데려가서 분위기 안 좋아질 바에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생각났는데 호날두가 이제 유로를 앞두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정말 뭐 예를 들어서 호날두의 실력이 이제 레귤러가 아니고 이제 백업이라고 봅시다. 그럼 차라리 안 뽑는 게 나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그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진짜 차라리 유망주를 데려가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제 뭐 제 의견을 참고하자면은 그 유망주의 기본 실력은 A 대표팀 수준이 돼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뭐 예를 들어 당연하고. 뭐 비상 상황일 때 네. 투입해도 걱정은 안 되죠. 물론 이제 유망주라고 불안하긴 하겠지만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아예 이게 감독이 두려워서 넣지 못하는 음. 그 정도 수준이면 안 된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수준은 받쳐줘야 된다. A 대표팀이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클린스만처럼 말고 좀 생각을 해서 네, 앞으로 이제 정우영 선수처럼 좀 유망한 선수들 많이 좀 데려가서 성장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네요. 이게 다 클린스만 때문에 이게 다 클린스만 아니 때문이야. 당연한 아니 잘하는 선수 국가대표 데려가 달라는 게 부탁할 걱정할 문제입니까, 여러분? 지금 경석이 형이 축구를 지금 몇 년을 봤는데 잘하는 사람은 국대에 뽑으라는 말을 계속하는 게 이게 지금 사람 하나 배려놨어요 지금 클린스만이. 사실 당연한 건데 사실 클린스만 때는 당연하지 않았거든요. 당연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당연한 원칙이 좀 잘 지켜졌으면 좋겠네요.